여러분 안녕하세요. 함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요즘 상황은 실제로 어떤지 기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교체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향후 주택 시장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던 투자자 어디 갔나?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 뚝,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인데요. 지금은 아파트를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고 많이들 판단하고 있고요. 금리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에서 갭투자가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요, 아파트에 대해 투자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고요. 갭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되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가격엔 안 팔려요. 집값 폭락의 패닉.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인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팔고 싶은 가격에 못 내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인들도 보면은 집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그 가격에는 안 된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려서 내놓기도 하지만은 그 가격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겠죠.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가격들이 주인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내려져 있는 가격이지만은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아직은 비싸다 할 정도의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갭 차이가 지금 많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북을 위주로 해서 더 많이 지금 하락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지금 평가를 보면은 급락은 아니어도 약보합이 꽤 이어질 듯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락은 아니어도 약간의 살짝의 하락장으로 가기 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의 향방, 정책이 어떤 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하락이 더 될지 아니면 보합이 더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들이라든지 그런 전망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새롭게 임명된 국토부 장관이 소감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 걱정 덜어드리겠다. 정말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겠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과 출퇴근 교통 혁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글만 보더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게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우선은 가격을 안정시키면서 공급량을 많이 늘리겠다는 의지로 많이 보이고요. 출퇴근 교통 혁신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은 GTX에 많은 힘을 기울여서 빨리 착공 안 한 곳은 착공시키고 추가로 노선 더 늘리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교통 개선을 위해서 고속도로 추진 계획들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더 좀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좀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새로 교체된 국토부 장관이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본인은 부동산 시장을 하락기라고 보고 있다. 시작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도 정부 자체도 현재는 부동산 하락기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올해를 보시게 되면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원래는 대세 하락장으로 해서 꾸준히 하락이 진행되는 단계였는데 올 초에 너무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서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을 좀 했던 거라고 여러분 알고는 계실까요? 물론 실수요자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격이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한참 고민하는 분들이 한참 떨어지던 찰나에 제가 볼 때는 더 하락기가 더 진행될 상황이었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그동안 내 집 마련을 못했던 실수요자들이 올 초부터 올 여름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서 하락하던 아파트 가격이 약간 반등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3년 말에 부동산 상황을 국토부 장관이 아예 하락기라고 봤는데 이 하락기라고 보는 게 단지 그냥 한 달,
두 달 하락기라고 해서 하락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죠. 여름 이후부터 쭉 하락장이 이어져 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도 하락장을 예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부동산 시장 정책도 나오게 될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 말은 규제를 풀겠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요, 풀 수 있는 규제는 현재 두 가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거주 의무를 폐지시키는 정책이 우선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우선 이 두 가지의 규제를 없애게 되면서 매물이 조금 더 나오면서 숨통이 좀 튀지 않을까. 그렇다 그래서 상승장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장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우선은 거래를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규제를 풀지 않을까 합니다. 또 더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총선이 4월로 다가왔기 때문에 총선에 맞게 일부러라도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정책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한다는 거, 빨리 착수해서 공급량을 늘려서 가격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역시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많이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안전진단도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자금 융통 완화를 위해서 PF 같은 것들도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뉴스에도 나오죠. 올해 초는 특례 보금자리론 등의 영향에 일시적 과열이 나타났던 거라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 원리가 작동되도록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금 과열된다고 개입하고 냉각한다고 개입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해서 오히려 좋아진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동안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가 나오고 또 너무나 냉각되면은 또 규제 완화하는 정책으로 계속 일관됐는데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없으면 공급량을 늘려주면 되고요. 공급량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좀 줄이면 되고요. 이거를 시기에 잘 맞춰서 적정하게 유지만 한다면은 시장 원리대로 주택시장 안정화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살짝 예상을 해보면요. 전체적으로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하락기는 대세 하락장은 천천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 중에서 아파트 최고가 경신, 아파트 어디 상승 이런 뉴스들은 솔직히 너무나 좀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 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